충격은 늘 결과보다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폭발한다. 무명전설 9회가 바로 그랬다. 누가 살아남았는지보다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왜 시청자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는지가 더 큰 화제가 됐다. 특히 이창민을 둘러싼 견해 논란과 국민투표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승리가 위기 구간에 놓였다는 해석이 맞물리며 방송 직후 여론은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졌다. 오늘은 그 폭발의 순간을 끝까지 따라가 본다. 무명전설 9회는 단순한 한 회차가 아니었다. 그날 방송은 무대를 겨루는 경연의 범위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분기점처럼 받아들여졌다. 결과 발표 직후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드러낸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보통 경연 프로그램에서 탈락은 늘 존재한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온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시청자들은 탈락자 명단을 보며 단순히 아쉽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건 이상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쏟아졌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팬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방송이 끌고 가고 싶은 흐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다는 의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이창민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물론 한 참가자가 주목받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주목이 실력 평가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였느냐, 아니면 제작진이 특별히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인상으로 읽혔느냐에 있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창민이 무대 외적인 부분에서도 유난히 유리한 흐름을 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는 분량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서사를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결과가 공개되는 방식 자체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느꼈다. 그 순간부터 이창민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편애 논란의 한복판에 놓인 상징적 인물로 떠올랐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특정 참가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심을 가장 강하게 폭발시킨 이름이 바로 승리였다. 시청자들이 느낀 충격은 여기서 정점에 달했다. 국민투표에서 강한 지지를 유지해온 인물이 위험 구간에 놓였다는 해석은 단순한 순위 변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승리는 대중이 직접 선택한 카드처럼 인식돼 왔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결과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그려지자 사람들은 투표가 정말 결과에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경연 프로그램의 핵심은 시청자가 참여하고 그 참여가 의미를 가진다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구조적 불신의 대상이 된다. 승리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인식은 그래서 단지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신호탄이 됐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분노가 특정 커뮤니티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상 플랫폼에서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반응이 거세게 터져나왔다. 이들은 자신이 행사한 투표가 실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는 배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젊은 층이 모인 공간에서는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훨씬 더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졌다. 무대 순서, 편집 방식, 화면에 잡힌 시간, 서사의 연결 방식까지 비교되면서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흐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번졌다. 이 지점에서 여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단순히 좋아하는 참가자가 탈락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판 자체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경연은 결과가 냉정할수록 오히려 납득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냉정함보다 설계된 차가움처럼 보였고 스포레드그 인상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방송 이후 이어진 침묵도 논란을 더 키웠다. 제작진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결과가 어떤 기준으로 형성됐는지 납득할 만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대응은
때로 논란을 빠르게 잠재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설명을 원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투표와 심사 비중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왜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한 흐름처럼 보였는지에 대한 해명을 기대했다.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자 침묵은 곧 인정처럼 읽히기 시작했다. 이창민을 향한 시선 역시 더 무거워졌다.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그의 이름은 실력보다 논란과 함께 묶여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참가자 개인에게도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거센 비판이 오히려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방송을 봤고, 의심하면서도 더 많은 장면을 다시 확인했다. 검색량은 늘고, 반응 영상은 쏟아지고,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그림자가 있다. 화제성은 관심을 만들지만 신뢰까지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신뢰를 잃은 화제성은 오래 갈수록 더 위험해진다.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사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확인하기 위해 보는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셈이다. 무명전설 9회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이것이다. 감동의 무대여야 할 순간에 구조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음원과 몰입의 자리에 피로와 의혹을 남겼다는 점이다. 결국 시청자들이 결과 발표 직후 분노한 이유는 하나의 장면 때문이 아니었다. 탈락 결과, 편집의 방향, 특정 참가자를 둘러싼 편의 의혹, 승리의 위기 구간 해석, 그리고 제작진의 침묵이 한꺼번에 겹치며 폭발한 것이다. 한 요소만 있었다면 단순한 잡음으로 지나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많은 조각이 동시에 맞물렸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단순히 놀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과연 처음 약속했던 무명의 무대가 맞는지 다시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매우 묵직하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결과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체념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무명전설 9회가 남긴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 정말 실력으로만 결정된 결과였을까? 왜 하필 그 순간 승리가 흔들렸을까? 왜 이창민을 둘러싼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을까? 그리고 왜 방송이 끝난 뒤에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을까? 그 모든 질문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반전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을 원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 기대가 무너진 순간, 무명전설 9회는 단순한 경연 회차가 아니라 시청자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문제의 회차로 기억되기 시작했다.